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외장 마이크가 자꾸 이렇게 녹음이 이상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일단 이 외장 마이크를 빼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제가 좀 더 빨리 후속 영상들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말에 인제에서 현대 M 페스티벌 5라운드 시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금토일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제 거기 다녀오느라고 사실 영상을 빨리 정리해서 못 올려드렸고, 그래서 이제 시합 다녀와서 지금 주말에 잠깐 시간 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선 뭐 이번 저희 시합에는 뭐 총 스프린트에 3대가 출전을 했었는데요. N1 클래스의 최성진, 백구현 드라이버, 그리고 N2 클래스의 이윤재 드라이버, 그렇게 다들 다 생업이 있는 드라이버들이에요. 따로 생업이 있는 분들이고, 네, 이제 힘들게 시간 내서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선수들 그리고 우리 팀장님 다 그리고 우리 팀원들까지 해서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우선 뭐 일단 안타깝게도 저희 이제 N2 클래스의 이윤재 선수가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가지고 몸도 조금 다치고 차도 많이 망가졌어요. 예. 근데 뭐 다행히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고, 그래서 참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 근데 이제 반면에 최성진 드라이버, 백구현 드라이버는 N1 클래스에서 클럽 부문 더블 포디움, 우리가 이번 N1 클래스에 참가하면서 이렇게 더블 포디움은 처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최성진, 백구현 모두 둘 다 포디움에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최성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선 뭐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예선 기록을 가지고 스타트 그리드가 6그리드였어요. 근데 이 6그리드가 사실 쉬운 그리드는 아니거든요. 이게 뭐 앞뒤에 다 쟁쟁한 선수들 다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좀 어려운 포지션에서 출발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백구현 드라이버는 사실 몇 경기 못 나오고 있다가 이번 인제 경기에 이제 힘들게 또 출전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공백 기간이 좀 있었다 보니까 특히나 뭐 예선 성적이 그닥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백구현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14그리드로 스타트를 했고, 일단 사실 저희 팀 선수들 둘 다 스타트를 잘 못했어요. N1 스타트를 잘 못해가지고 초반에 좀 많이 처졌다가 그래도 중반부부터 좀 치고 올라가서 다행히 최성진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6그리드 스타트에서 토탈 5위로 마무리를 했고, 백구현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14그리드 출발을 해서 최종 총 9등,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중에도 이제 클럽 클래스 거기서는 최성진 드라이버가 2등, 백구현 드라이버가 3등이 마크가 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포디움을 가서 이제 상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일단 참 희비가 교차되고, 참 이게 레이스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실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레이스라는 것은 절대 나만의 실력과 나만의 페이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참 인생과도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참 가보면 온갖 희노애락을 다 겪을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아무튼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이에논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오닉 5N이죠. 5N 베이스로 만든 이에논 컵카도 아직 스프린트는 뭐 이번에 원래 스프린트 시합을 한다고 했었는데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실 여러분들 이게 아직 전기차 레이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단순히 기계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이 드라이버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뭐 안전뿐만이 아니라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게 부득이 이번에 취소가 돼서 여전히 어떻게 보면 타임 트라이얼 같은 그런 레이스로 아직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사실 지금 보면 이에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N1, N2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데이터를 계속 취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개선도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 완성품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주제 넘게 제가 현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저희가 뭐 참가하는 팀이기도 하지만 뭐 꼭 그 팀의 감독으로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옆에서 이렇게 이제 조금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이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데이터들을 이 선수들이 자비로 엄청난 비용을 쓰면서 지금 레이스에 참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번 이윤재 선수만 보더라도 진짜 뭐 바쁜 시간 쪽에 와가지고 몸도 다쳐가면서 차도 망가져가면서 그렇게 레이스를, 물론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거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들 뭐 3세컨즈를 통해서 현대 측에서는 데이터가 다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N1, N2 마찬가지. 그 중에도 특히나 더 현대에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E&O 클래스까지도. 그렇다면 저는 현대가 조금 더 선수들 편에 좀 서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뭐 구두상으로 다 좋은데 물질적으로도, 네, 선수들한테 현대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데이터들, 선수들을 위해서 좀 지원을, 아낌없는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게 레이스하는 선수들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데이터를 뽑고 하려면 이 선수들이 현대한테도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특히나 이제 전성기로 가고 있는 현대에서 좀 신경을 써주면 더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N2 클래스만 보더라도 사실 아직도 브레이크 이슈가 완전히 해결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브레이크나 이쪽 부분, 지금 어찌됐건 안전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브레이크지 않습니까, 레이스에서. 요 부분 데이터를 충분히 취합해서 이것이 당장 비용이 많이 들고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조속히 본질적인 대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이게 이번에 M2 클래스 같은 경우에 처음에 퍼포먼스 브레이크, 포피 퍼포먼스 브레이크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과거 베렌에서 썼던 1P로 돌아갔다가 다시 4P로 왔지 않습니까? 이게 퍼포먼스, 캘리퍼 사이즈가 퍼포먼스 하게 큰 것도 좋은데, 근데 진짜 이게 허세 가득한 사이즈만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퍼포먼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기는 뭐 저는 굳이 그걸로 외형적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줄 필요 있는가? 그보다는 차라리 캘리퍼 중간중간 구멍을 좀 많이 뚫어가지고, 그 사실 그 레이싱 브레이크들 보면 냉각 쪽으로 되게 많이 강조되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열이 좀 잘 빠질 수 있게 좀 군데군데 그런 공기역학적인 설계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이즈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니르부르클링에서의 아이오닉 5N과 그 다음에 테슬라 모델 S 플레드의 트랙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모델 S 플레드죠. 그 두 차종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뭐 데이터라는 것이 저희가 실제 진짜 레이스 어떤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영상이죠. 인캠 영상입니다. 인캠 영상으로 보는 데이터로서의 이 두 차종의 어떤 컨디션과, 그리고 이 랩타임 부분에 있어서 팩트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 요거를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지난 영상에도 댓글들이 꽤 많이 달렸었는데, 그 중에도 사실 조금 지금 너무 양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진짜 어떻게 보면 양극단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 사실 조금 난감합니다. 이게 세상에 특히나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전기차, 이쪽은 이 양극단으로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을 결론을 정해놓고 무조건 현대 전기차는 좋아 라고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의 논리를 갖다 붙이는 것도 문제지만, 이건 너무 안 좋다 쪽으로 또 너무 극단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를 너무 이게 대결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슈들 나왔습니다. 뭐 ICCU 문제라든지 뭐 급발진이라든지 사실 이 부분들이 과연 아이오닉 5N에서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가 됐습니까? 물론 이걸 안 좋게만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몇 대 안 팔렸으니까 그 역시 데이터가 부족하지 않나. 그 부분도 맞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들은 차차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뭐 아직까지 아이오닉 5N에서 심각한 문제가 보고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처음 아이오닉 5N이 나왔을 때하고 지금은 그러니까 5N이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데이터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조금 더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겠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지난 영상에서 저 역시도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데이터가 쌓이는 걸 보고 6N에 내가 바라는 스펙이 혹시 나오게 된다면 구매 의사가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 너무 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이번에 다루려고 하는 주제 자체가 ICCU나 뭐 급발진 이 문제하고는 또 동떨어져 있는 주제다 보니 이 부분은 조금 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제 스포트 오토에서 드라이버는 크리스티안 게바르트가 주행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기록은 7분 45초대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이 기록을 보고 좋다 나쁘다 이거는 물론 주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역시 이거를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우리는 전기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리르에서 기록이 아직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레퍼런스로 볼 것이 결국 쭉 신뢰도 있게 쌓여온 내연기관 차종들 그 차종들의 출력과 그리고 랩타임 그리고 썼던 타이어 그리고 드라이버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일단 기대치에 미친다 못 미친다 이 부분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7분 45초 기록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쭉 나열을 했었습니다. 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그래서 거기에는 뭐 사견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다 있는 팩트로 다 요거는 요래서 팩트다. 요거는 조금 의아하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쭉 나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 그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한번 돌려보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시 뭐 그 부분에 대한 순위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크리스찬 게바르트 그 동일 드라이버가 탔던 그 기록을 보겠습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아이오닉 5N보다 앞쪽에 놓이는 것이 벤츠 W205 C63AMG 근데 타이어는 아이오닉 5N이 이번에 끼고 탔던 피렐리 코르사보다 등급이 낮은 PSS를 장착하고 탔던 기록이 7분 44초입니다. 1초가량 빨라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CLA45 포매틱 플러스 네. 근데 그 차종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가 오히려 아이오닉 5N보다 한 단계 높은 타이어를 꼈죠. 같은 피렐리에서 나오는 트로페오 R을 끼고 탔습니다. 그렇게 해서 1초 가까이 빨랐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아이오닉 5N보다 조금 처지는 기록 물론 골프 R 뭐 8세대 R도 있긴 한데 같은 드라이버가 아니니까 골프는 뺄게요. 마찬가지 벤츠에서 나오는 A45AMG가 있습니다. A45AMG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오닉 5N보다 조금 뒤에 있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보면 리르의 20km가 넘어가는 그 길이를 봤을 때 지금 C63부터 A45까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죠. 그 안에 아이오닉 5N도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저는 어떻게 봤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닥 좋은 기록이 아니라고 봤어요. 좋다 나쁘다는 주관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의 데이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팩트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팩트가 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팩트에 입각해서 보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내연기관 차종들의 랩타임 순위 뭐 1등부터 뭐 줄 세우기 이것보다 어찌됐든 레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실 우리가 1분 50초부터 인제 스피디온 기준에 1분 50초부터 1분 40초까지를 이 10초 안에 들어가는 차종 약 20대를 제가 바로 얼마 전에 끝났던 저희 JBRT 트랙 주행 리뷰 16부작 거기서 다 랩타임 순서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1분 50초 기록을 보여줬던 C63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물론 CLA45는 그거보다 조금 쳐졌죠. 아무튼 근데 이제 뭐 비슷한 성향을 보여주는 차종이라 같이 1편에 언급을 했고, 그 차종 레벨에 해당하는 게 아이오닉 5N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제가 볼 때 인제 스피디온 기준에서 보면은, 왜냐면 뭐 주변에 사실 아이오닉 5N으로 주행을 해서 올라온 영상들은 꽤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근데 실제로 그런 영상들의 데이터를 돌려보면 제가 보기에는 C63AMG나 CLA45AMG보다는 아이오닉 5N이 동일한 타이어, 동일한 드라이버 조건이라면 빨라야 됩니다. 실제 이게 내연기관 전기차를 이 논쟁을 떠나서 빨라야 돼요. 왜냐면 C63AMG만 볼게요. 이 차도 공차 중량이 1800kg대 중반이 훌쩍 넘어가는 차예요. 내연기관 중에 굉장히 무거운 쪽에 속하는 차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N보다는 가볍지만 문제는 아이오닉 5N 대비 무게중심이 훨씬 높아요. 근데 아이오닉 5N은 이보다 3,400kg가 더 무겁죠. 무거운데도 일단 무게중심으로는 이득이에요. 그래서 뭐 어느 게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주행했던 여러 사람들의 기록들을 보면 C63보다 아이오닉 5N이 당연히 빨라야 됩니다. 근데 리레에서 같은 크리스티안 게바르트가 주행한 영상과 데이터를 딱 보게 되면, 랩타임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도, 심지어는 C63AMG가 510마력에 타이어는 뭐 조금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자면 PSS보다는 피렐리 코르사가 훨씬 그립이 좋은 타이어거든요. 근데 기록이 오히려 좋은 타이어를 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미치다는, 이게 저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오히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티안 게바르트를 뭐 제가 낮게 평가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드라이버는 엄청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감히 상상하기 힘든 실력을 가진 드라이버예요. 특히나 리레에서는. 리레에서 안 타본 차종이 없을 정도로 엄청 많은 차종을, 또 엄청난 마일리지를 가지고 주행을 한 드라이버고, 그리고 실제 리르 24, 니르부르클링 24시 내구 레이스 중심으로 해서 여러 레이스를 아직도 현역으로 참가하고 있는 선수기도 합니다. 스포트오토의 테스트 드라이버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감히 동일 차종을 가지고 그 크리스티안 게바르트보다 더 잘 타기는 힘듭니다. 우리나라 선수 출신들도. 물론 뭐 앞으로는 그걸 능가하는 선수들이 막 많이 나오겠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그 선수의 실력을 의심해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어봐야 되겠죠. 인캠을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이제 M 페스티벌에서 이에넌 컵카 주행을 한 것과 우리가 매치를 시켜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매치를 시켜드릴 자료는 뭐 제가 캡처 화면으로 옆에 띄워드릴 건데, 이번에 이에넌 둘째 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우승한 이창욱 드라이버의 데이터를 같이 제가 띄워드릴게요. 자, 일단 크리스티안 게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이창욱 선수보다 뭐 조금 불리한 조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걸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크리스티안 게바르트가 7분 45초 영상의 스타트 포인트 부근에서 보여주는 전륜의 모터 온도하고 후륜의 모터 온도가 이창욱 선수가 웜업을 마치고 이제 어택을 딱 시작하는 그 환경보다 온도가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캡처 화면에 잘
뭐 여러분들 직접 보셔도 되는데 제가 띄워드리는 거 보면 맨 위에 나오는 숫자가 전륜 모터 온도고요. 그 다음 나오는 숫자가 후륜 모터 온도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이는 숫자가 배터리 온도예요. 근데 배터리 온도도 뭐 배터리 온도는 시작 당시에는 정상 레인지에 있어요. 근데 전륜 모터 온도, 후륜 모터 온도는 조금 높은 온도에서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 이거 팩트 아니에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 부분은 이것이 첫 어택이 아닐 수도 있다. 한번 어택 후에 쿨링을 어느 정도 하고 차를 어느 정도 식힌 후에 다시 재어택을 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차의 컨디션은 100%가 아니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정확히 알기 힘듭니다. 어찌됐건 가장 잘 나온 기록이 그랩이었으니까 그 그랩을 찍어 올렸겠죠. 자, 근데 보면 전륜 모터 같은 경우 40도가 넘어가는 온도에서 스타트를 하고 후륜 모터 온도 같은 경우는 50도를 훌쩍 넘어서 스타트를 합니다. 근데 이창욱 선수 온도 보면 20도, 30도에서 출발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욱 선수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랩, 세 번째 랩에서 보면 기대치보다 결승임에도 불구하고 결승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터 온도는 전륜 후륜 제가 띄워드리는 바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배터리 온도 같은 경우에도 뭐 40도를 크게 안 넘어갑니다. 배터리 온도는 여러분들 45도를 넘어가면 1차 출력 저하가 온다고 알려져 있고, 이거는 저희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이에논 컵카를 처음 개발하고 테스트 주행했던 정경훈 드라이버가 레퍼런스입니다. 45도 넘어가면 1차 출력 저하가 오고, 그리고 55도를 넘어가면 완전히 차가 출력이 확 줄어든다, 눈에 띄게 줄어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경훈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를 할 때 베스트 랩이 지금 금호 스페셜 컴파운드 스토커에 들어갔던, 뭐 지금은 금호가 스토커를 안 타고 있으니까 스토커에 썼던 스페셜 컴파운드, 이 양산형 슬릭하고 달라요. 굉장히 하이 그립이에요. 그거를 껴서 그대로 테스트를 했을 때 인제 기준에 1분 38초 때까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지금 결승인데도 불구하고 1분 41초, 42초 때 기록이 나온다는 얘기죠. 사실 뭐 정경훈 드라이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번에 그래도 기온도 딱 좋고 어쩌면 테스트 드라이버 했던 30초 대 부근의 기록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레이스 내내 다 41초, 뭐 연습 때 40초, 41초, 42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예상하는 것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레이스라는 거, 뭐 그리고 타임 트라이얼 마찬가지. 잠깐 말이 딴 데로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어찌됐든, 근데 그때 배터리 그리고 모터의 환경을 보면 이창호 선수 지금 제가 띄워드린 것처럼 정상 레인지에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예상치에 못 미쳤던 것은 물론 타이어 이슈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스페셜 컴파운드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왜냐면 타이어 회사 입장에서도 계속 테스트해서 더 좋은 타이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컴파운드를 시간마다 조금씩 바꾸거든요. 그게 뭐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스토커 기록도 어떨 때 35초를 찍었다, 어떨 때 38초를 찍었다, 이제 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이번에 인제에서 1분 40초 언더 기록을 못 찍었다. 근데 그것이 뭐 앞으로 각 팀들이, 프로 팀들이 분석을 하겠죠. 이게 타이어 이슈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모터와 배터리 쪽의 이슈인지. 그렇게 하면 하드웨어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소프트웨어로 냉각 쪽을 어떻게 만져서 타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분석하게 될 거예요. 아직 그 부분도 결국 레이스에서 아마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더 업그레이드를 할 거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크리스티안 게바르트 후반부 보면요, 모터 온도가 전륜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도에 육박하게 되고요. 그리고 후륜 모터 같은 경우에 100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배터리 온도는 거의 50도에 육박하고 있어요. 후반부 보면. 그래서 잘 보시면, 물론 인캠 영상은 제가 저작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따와서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초반, 중반, 후반에 가속력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직선에서 최고속도 한번 보시고, 최고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후반부 가면 최고속이 확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근데 초반부와 중반부, 후반부 가속 펀치력 자체가 달라요. 물론 이거 더 정확하게 보려면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뭐 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소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영상으로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다는 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계기판에 실제 모니터에 뜨는 데이터를 봤을 때 중반부 이후는 사실 100%의 출력이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후반부 여러분들 근데 내연기관차들 그보다 어떻게 보면 아이오닉 5M보다 훨씬 출력이 낮은 스펙의 BMW M 차량들만 보더라도 후반부 가속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500마력 초반밖에 안 되는 그런 뭐 C63이나 아니면 뭐 M4 같은 경우에도 훨씬 강력한 가속력과 그리고 최고속을 보여줘요. 근데 아이오닉 5에는 그거에 못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제조사 입장에서도 그리고 모터스포츠 팀에서도 그리고 또 현대 모터스포츠 부서에서도 뭐 소프트웨어적으로나 하드웨어적으로 앞으로 조금 해결해야 될 숙제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성형으로 보고 야씨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안 좋다니까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문제고. 근데 이것이 절대 지금 현재 그걸 가지고 끝났다라고 볼 필요가 없다는 점.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그거를 보고 야씨 역시 그거 봐라 뭐 두랩 세랩 연속으로도 어택 할 수 있지 않았냐. 여러분들 두랩 세랩을 연속으로 어택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모터와 배터리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 가지고 출력이 얼마나 저하됐을지는 모르잖아요. 물론 깔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제조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출력 저하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더 주행을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랩이 얼마나 빠지고 실제 출력이 얼마나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 부분까지 아직은 다 디테일하게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정해져 있는 아주 좋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다라고 딱 찍어놓고 얘를 무조건 좋은 차라고 만들어야 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비교해야 되는 차종을 까내려야 되는 결과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게 맞냐는 겁니다. 그거는 아직 현대도 완성형이 아니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포르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외에 BMW, 르노 모든 제조사 다 아직 마찬가지입니다. 이 게임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작점에 현대는 좀 빠르게 시작하는 편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결론을 지어놓고 깔려고 치면 깔 수 있는 거 얼마든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무조건 좋아해야 되는 대상으로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면 굉장히 배타적이고 초딩 수준의 이상한 논리를 갖다 붙여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은 크리스티안 게바르트도 아직 전기차로 니르 자체의 이해도나 숙련도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분이지만 이분이 아직 전기차 쪽에 100% 모든 게 몸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앞뒤 토크 배분도 드라이버가 직접 조절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그거대로 뭐 여러 가지 모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각도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이에넌 컵카를 타고 있는 드라이버들도 아직 자기한테 그리고 어떤 코스에서 자기한테 맞는 어떤 토크 배분 앞뒤 그리고 뭐 브레이크 바이아스 뿐만이 아니라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아직 자기의 데이터를 100% 갖지 못했을 거예요. 하물며 그래도 아직 주기적으로 이 컵카드를 타고 있는 드라이버들도 아직은 그런데 아무리 크리스티안 게바르트가 감각이 뛰어나고 그리고 마일리지가 높은 드라이버라고 해서 과연 이번에 아이오닉 5N의 앞뒤 토크 배분부터 해서 세팅 값을
순정에도 우리가 세팅할 뭐 세팅이라는 게 꼭 뭐 서스펜션 세팅을 어떻게 바꾸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토크 배분, 앞뒤 토크 배분만 해도 천지차예요. 그 부분을 100% 정확하게 설정해서 탔다라고 가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랩타임을 깎아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시작하는 데이터라고 봐야지.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의 밑거름, 이거를 삼고 앞으로 더 좋은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제조사가 노력을 하고, 그리고 모터스포츠 팀 노력을 하고, 또 회사는 투자를 하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시간이 더 지난 이후에 역사적인 평가를 달리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발을 내디딘 걸로 그 의미를 찾아야지, 지금 이게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좋다 나쁘다를 가지고 양립해서 여기서 싸우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 치킨 게임입니다. 이거 소모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둘 다 맞을 확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너무 과격한 용어를 가지고, 그리고 나와 생각이 반대되는 사람을 어떻게든 까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보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은 행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슬라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테슬라 데이터도 보면 일단 드라이버를 먼저 봐야죠. 이 드라이버가 근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21페이지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근데 저도 찾아봤어요. 이 드라이버가 지금은 현역 레이스를 뛰고 있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근데 나이도 꽤 많으십니다. 이제 50대. 나이도 이제 50대가 거의 다 됐어요. 그리고 뭐 과거에 근데 또 레이스를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 게바르트나 케빈 에스트레, 뭐 아니면 뭐 베르그마이스터나, 또 아니면 라스 케른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실력을 뭐 이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찌됐든 알려진 바는 조금 적은 분이에요. 근데 실제 레이스에 참여를 했던 분이고 독일 사람이고, 근데 일단 이분이 주행하는 걸 봤을 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출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이오닉 5보다 훨씬 높죠. 근데 이 테슬라도 후반부 가속 보면 많이 처집니다. 근데 뭐 기본적인 출력이 있기 때문에 최고속은 후반부에도 조금 더 나오긴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직선 부분에서는 아이오닉 5M보다 상당히 단축을 시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코너 무빙을 둘이 비교해 보면요, 일단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트랙 패키지에 들어가는 기본 타이어 자체가 이번에 아이오닉 5N이 장착했던 피렐리 피제로 코르사보다 훨씬 높은 등급의 타이어예요. 그러니까 한 등급 더 높은 타이어라고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너에서의 스키드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핸들링을 한번 보면요, 일단 스키드음이 인캠에서 저 정도 소리가 들릴 정도면 아마 니르 밖에서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일 겁니다. 저 정도면 온 산이 그냥 다 울리는 정도의 스키드음을 내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한다는 거죠, 타이어도. 그리고 기본적인 핸들링도 보면 되게 둔탁해 보이고 언더스티어 성향이 아이오닉 5M보다 조금 더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 부분도 여러분들 영상 따로 첨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 니르브루클링 7분 25초 이렇게 치면 영상 몇 개 나옵니다. 그리고 테슬라 공식 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이거도 물론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받을 수 없고 주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뭐 받는다 하더라도 아이오닉 5N하고 정확하게 겹쳐서 볼 수 없겠지만, 일단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보더라도 코너에서 지금 어떤 무빙은 아이오닉 5N보다 굉장히 답답하고 난해해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 100% 차의 문제다라고 단정 짓기도 조금 어려운 것이, 역시 드라이버가 다르잖아요. 그것이 누가 더
실력이 있는 드라이버다 없는 드라이버다 이거를 절대적으로 비교를 하기 힘들지만 어찌됐건 드라이버가 다르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코너에서 무빙은 아이오닉 5N 대비 답답해 보입니다. 근데 직선 가속은 일단 더 강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의심을 많이 합니다. 일단 테슬라를 무조건 까야 되는 사람들은 저거 배터리 그 다음에 모터 세팅 소프트웨어적으로 더 올렸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를 까야 되시는 분들이 뭘로 까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불법 튜닝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출력도 올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얘기하시는 게 빨리 지친다 그러잖아요. 뭐 어떤 분이 댓글 이제 2랩만 돌면 출력 저하가지고 못한다. 이 둘은요 여러분들 서로 상충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환경 아래에서 무턱대고 출력을 올려버리면요 완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출력을 내리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최적의 세팅 값은 모른다는 겁니다. 냉각을 오히려 배터리 냉각을 보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모터 쪽 냉각을 보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출력을 낮춰야 될 수도 있어요. 더 좋은 기록을 위해서는. 근데 더더군다나 테슬라 모델 S의 어떤 배터리 모터의 그러니까 P 시스템의 온도 그것을 문제시 하면서 불법 튜닝했을 것이다. 출력도 올렸을 것이다. 조금 그거는 앞뒤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그 최저값을 찾아서 불법 튜닝을 했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생산되고 있는 모델 S 플레이드는 그렇게 세팅을 하겠죠. 뭐 어려운 일이라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만 딱 해가지고 그냥 딱 던져주면 끝나는데 뭐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빨라야 되는 차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억지입니다. 억지 일단.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코너에서 움직임을 볼 때 하체 쪽에 뭔가를 불법 튜닝을 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저 하이그립 타이어를 끼고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멍청한 움직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언더스티어 머신이에요 지금. 저 드라이버 엄청 고생하면서 타는 진짜 저거를 저런 세팅을 7분 넘게 타야 되잖아요. 저거 한 번 실수 딱 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저 드라이버가 경력이 얼마나 어떻게 되고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 고생을 했을 것이다. 대단하다.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진짜 저런 차 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들 안 타보신 분들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저거 진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타고 있는 거죠. 지금.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드라이버가 과거에 레이스 경력이 어떻고 뭐 포디움 몇 번 갔고 성적이 어땠고 이걸 떠나서 어쩌면 테슬라의 스페셜리스트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같은 조건에서 크리스티안 게바르트보다 더 잘 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하체 쪽 세팅을 만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볼 때 이것도 팩트는 아닙니다. 팩트 체크를 할 수가 없겠죠. 이 부분은. 근데 제가 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더 알 수 없는 부분 경량화를 했을 것이다. 카본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지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차는요 배터리와 모터 이쪽 그러니까 우리 내연기관을 치면 셰시죠. 셰시의 무게 비율이 내연기관 차에 대비했을 때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물론 뭐 이득은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1500kg짜리 차에 외판을 카본으로 갖다 붙인 거하고 2.3톤짜리 외판을 카본으로 갖다 붙인 거 그 효과 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별 큰 의미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 부분은 팩트 체크가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 그렇게 바디나 셰시 쪽에 경량화를 많이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도 그런 근거가 안 나와요. 안 했다고 100% 단정을 지을 수 없지만 했다고도 단정 지을 수 없는 문제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지금 하필이면 그런 이슈를 지금 타이밍에 얘기를 하는 것은 일단 악의적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테슬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무게의 퍼센티지를 보자고요. 그거 몇 개 카본으로 내서 갖다 붙인다고 한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카본으로 다 도배를 했으면 그 테슬라 테스트할 때 거기에 사람이 한두 명 있었겠습니까? 뭐 사진이 왜 한 장도 없을까요?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기망하는 것은 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그 사이버 트럭이 포르쉐를 싣고 포르쉐하고 드래그하는 거 거기에 길이 조작하지 않았냐. 뭐 그것이 진짜 의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치밀한 어떤 작전 하에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뭔가 실수가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걸 좋게도 보지 않지만 그렇다고 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냥 뭐 그런갑다. 뭐 사기쳤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실수 뭐 뭔가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인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7분 25초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영상 전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영상 프레임 몇 개 빼가지고 조작하면 다 이미 끝났어요. 저 회사 그냥 니르에서 철수해야 돼. 저거 영상 조작 타이어 저 스키드음 나는 저런 스키드음이 나는 슬릭 타이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보다 더 좋으려면 지금 우리가 트랙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그 스펙보다 더 좋은 타이어는 현실적으로 레디얼에서는 없다고 봐야 되고 슬릭으로 가야 되는데 슬릭에 저런 스키드음 저렇게 나는 슬릭 타이어는 없습니다. 그러니 타이어도 크게 의심 안 하셔도 되고 하체 세팅 크게 의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리고 출력 문제 더 의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경량 이 부분은 뭐 상대적으로 뭐 일부 티 안 나게 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기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 않았겠나. 이거는 제가 테슬라를 비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해본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데이터들을 제가 뭐 16부작에 이번에 나오는 차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레이스 카들 저희가 메인터넌스 하면서 저희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보는 관점이 그렇다. 그리고 팩트는 그거를 까야 되시는 분도 아니면 두둔해야 되시는 분도 없잖아요. 팩트는 모른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그거를 평가를 하시는 거에는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라는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이게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 잠깐 말씀드렸던 파익스피크 힐클라임에서 순정 대 순정으로 아이오닉 5N과 모델 S 플레드 그렇게 해서 기록을 측정을 한 부분에서 거의 1분 가까이 아이오닉 5N이 빨랐다. 이것을 니르로 가지고 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 통계적인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또한 아이오닉 5N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 모델 S 플레드가 니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통계적 데이터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파익스피크 힐클라임보다는 조금 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은 부족하다. 왜냐하면 특정 한두 명의 드라이버에 물론 포르쉐, 페라리, 뭐 맥라렌 모든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뭐 AMG 마찬가지 지금 니르에서 탑티어급 기록을 찍고 있는 이런 차종들도 그 누군가가 한 명이 어떤 슈퍼랩을 찍었다고 그 차가 최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타면서 그것을 사회적인 합의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러기에는 전기차들은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숫자로 자극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문제는 아직은 아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모델 S 플레드 같은 경우에 1000마력이 넘어가는 차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니르에서 지금 가장 좋은 기록이 7분 25초 트랙 패키지. 자, 근데 우리 아이오닉 5N 주변에 뭐가 있었는지 본 것처럼 이번에 플레드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뭐가 있습니까? 주로 G바디 M들이 있죠. CSL이 조금 앞에 있고, 물론 컵2R을 낀 그게 7분 15초 언더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M4 X드라이브가 그 바로 뒤에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바로 뒤에 후륜 모델이 있습니다. 7분 28초, 7분 30초.
자, 뭐 큰 틀에서 크게 차이 안 나죠. 우리가 아까 벤츠 C63부터 해서 A45까지 비교한 것처럼 그 부분에 지금 G바디 M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차들도 무게가 거의 1800kg에 육박하는 차들이에요. 그리고 CSL이 1700kg대고요. 자, 근데 출력이 우리 액면 그대로 보면 2배가 넘는 1000마력짜리 차가 500마력짜리 차하고 비슷하거나 더 느리다. 랩타임이. 이게 테슬라가 사기까지 쳐가면서 그렇게 찍은 랩이라고 보는 게, 그렇게 빠른 랩이라고 말이 안 된다라는 랩이라고 볼 수준의 랩타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C63이 510마력인데 아이오닉 5N이 뭐 600마력이잖아요. 600 뭐 그래서 부스트 잠깐 쓰면 뭐 640마력까지 올라가는데, 이 편차보다 어떻게 보면 M4하고 모델 S 프레이드가 차이 나는 게 더 크지 않습니까? 거의 두 배의 출력을 가진 차가 참 그 1800km짜리 510마력 M4를 겨우 이긴다. 절대 빠른 랩타임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아직 거기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무조건 빨아줘야 되고 무조건 까야 되는 이런 대상으로 보기에는 둘 다 아직은 미완성이다. 이거는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인캠 내용으로도 아직 허점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각 제조사들이 얼마든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랩타임을 앞으로 뽑아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더 지나고 나중에 진짜 최저값으로 뭔가 붙었을 때 그때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는 아직 아무 결론을 내릴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씀도 있으셨어요. 뭐 현대차의 엔버지 그 박준호 상무님이 이제 우리는 다른 제조사들 뭐 이 치팅 어떤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스포트 오토에 우리는 제공을 했고, 뭐 다른 객관적인 어떤 그런 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진짜 문자 그대로 하셨는지, 아니면 조금 뭔가 왜곡이 돼서 온 건지, 그것까지 제가 워딩 하나하나까지 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박준호 상무님은 그렇게 인폼을 봤을 때, 실제 이번에 앵커 가서도 늘 시합 있을 때마다 오시잖아요. 그 선수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선수들 위하는 그런 이 상무님의 인폼을 봤을 때 타 제조사를 그렇게 배타적으로 보시는 분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 또한 어떻게 보면 특정 몇몇 분들의 과한 주관이 들어간 왜곡된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긍정적이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모터스포츠 쪽을 이렇게 육성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뭐 이 상무님이 저 같은 뭐 이런 이 변방에 있는 이런 허접한 채널의 말씀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저는 뭐 그 상무님한테 뭘 잘 보여야 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상무님을 나쁘게 봐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뭐 늘 보면 뭐 항상 행사 때 자주 그래도 뵙는 분이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좋게 포장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곡해 해석해가지고 올려버리면 의도치 않게 안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 위치에 계신 그 상무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팩트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을 정해놓고, 아직 결론 정할 때 아닙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뭔가를 한쪽으로 치우친 해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상무님한테 또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우리 선수들의 안전,
그리고 선수들의 경제적인 사정 이런 부분 고려해서 이 선수들이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지금 뽑아주고 있으니까 좀 경제적으로도 이 힘든 선수들 좀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터스포츠 돈 많이 들고 정말 힘든 취미이기도 하고 또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오늘 주제는 요 정도까지 아이오닉 5N과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요 부분 팩트 체크와 저의 의견을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을 드렸으니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제 포르쉐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포르쉐 얘기가 나오면 조금 더 워딩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너무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이제 아이오닉 5N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포르쉐를 중심으로 해서 리르 기록들과 그리고 그 포르쉐 모터스포트 그리고 거기에 드라이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 팩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게 맞는지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